서브 이슈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왜 안 오를까? 주식에서 지수가 10% 떨어지면 조정, 20% 이상 떨어지면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어마켓, 약세장이 왜 위험합니까? 약세장이 되면 비관론자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자들이란 떨어질 것이 두려워 본전만 찾으면 떠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과도한 낙관론자들은 이미 20% 떨어질 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강제 매매 당해 포지션을 청산당하고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비관론자들만 가득하니 전고점을 돌파하면 팔고 떠나며 전고점을 좀처럼 뚫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박스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안 2008년 이후서부터 2020년까지 2000선 위아래서 움직인 것이 바로 비관론자들로 가득 찬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약세장이 막히지만 박스피로 가지 않고 바로 V자 반등하면서 약세장을 돌파합니다. 한국이 2000선에 갇힌 2008년 이후 2020년 코로나 기간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위기, 2018년 10월 이자율 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며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주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3천선을 넘은 한국 시장이 4천선을 못 가고 10년을 박스피에서 흐른다면 또다시 비관론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전고점인 3,300을 넘어서면 본전을 찾으려는 비관론자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2,600까지 밀리면 반등하면서 3천선이 다시 박스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실험실 개와 같습니다. 1975년 셀리그먼은 24마리의 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1집단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요. 이것을 도피 집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2집단에게는 집단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가 없고 몸을 묶어두어 어떠한 대처도 불가능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되 담을 넘으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개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1집단은 전기 자극을 주자 바로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2집단은 전기 자극을 줘도 피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전기 자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어떤 일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겪었기에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서커스 안에 어린 코끼리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의 다리를 튼튼한 말뚝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코끼리는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어 작은 말뚝에 다리만 묶여 있어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얌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2병을 앓는 학생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의 개, 서커스의 코끼리와 같아집니다. 그에 반해 미국 주식시장은 시클리드 물고기와 같습니다. 승자의 뇌라는 책을 보면 시클리드 물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는 시클리드 물고기가 삽니다. 수컷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T 시클리드 그리고 하나는 NT 시클리드입니다. T 시클리드는 파란색, 노란색으로 밝고 화려한 색상이고 눈에 잘 띕니다. NT 시클리드는 우중충한 회색이며 암컷과 차이가 없습니다. T 시클리드는 화려한 외모 덕분에 암컷에게 인기가 많고 햇볕이 잘 드는 호수 위쪽에 살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반면에 NT 시클리드는 우중충한 외모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호수 바닥에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NT 시클리드가 T 시클리드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호수 밑바닥에 살며 우중충한 회색이 화려한 노란색의 수컷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인기가 있는 T 시클리드는 호수 위에 살고 색깔이 화려해 눈에 띄기 쉽습니다. 즉 호수 위에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주공산이 된 호수의 NT 시클리드는 화려한 변신을 하고 T 시클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컷을 차지합니다. 아웃라이어에 보면 1월생이 또래 학생들보다 좀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신체 능력과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운동을 잘하게 되고 공부도 뛰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 칭찬을 받고 자라난 1월생은 국가대표 사회적 전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나 12월생은 반대로 같은 나이 동급생보다 신체 능력과 머리가 떨어져 뒤처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학교 늦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꼬리보다는 닭대가리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승자의 경험을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시장은 집단적 하락에 갇힌 학습된 무기력 시장입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주식이 오르는 경험을 가진 긍정적 승자의 시장입니다.